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파혼 경험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은 그냥 눈 감고 넘어가자고 했고, 당시 제 남편이 될 뻔한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미 죗값 치렀으니 떳떳한 거다라고 저를 설득했었죠. 결혼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할 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될 사람의 형의 죄목을요. 감히 제 입으로 올리고 싶지도 않은, 아이를 향한 범죄, 말도 담기 싫습니다. 남자의 형은 형을 살고 나왔고, 그런 사람이 제 앞에서 재수씨, 재수씨 하면서 웃고,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밥을 먹고, 가족이 될 뻔하다니. 그래서 저는 파혼을 했습니다. 거지 같은 집안이라고 욕을 했고, 저희 부모님은 소송까지 하셨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남자, 그리고 결혼은 꿈도 꾸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저의 가장 친한 선배의 이혼도 한 영향을 했었고요. 재단에서 함께 일을 하던 선배, 그 선배는 참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추문에 휩싸이게 되고 재단 팀장과 그렇고 그런 사이더라 라는 카더라 라는 소문 말이죠. 저는 선배를 절대적으로 믿었고 선배를 사랑했던 남편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너무 잘난 선배니까 자기들보다 너무 치고 올라가니까 질투심에 사로잡힌 반대 급부의 사람들의 모략질이라고 단언을 했었죠. 하지만 추문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선배는 재단을 나가게 되고 팀장님은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게 되죠. 선배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전화를 하고 여러 번 선배를 찾아갔지만 만나주지 않았고 오랫동안 연락조차 되질 않았죠.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선배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선배에게 전화가 왔고 선배는 지방에 있다며 한번 들르라는 말을 하더군요. 오랜만이지? 잘 지냈어? 내 소식은 들었을 것이고 한번 내려오지 않을래? 요즘 따라 자꾸 대화를 하고 싶네. 나랑 알던 사람과. 연고도 없는 지방행을 선택한 선배. 뭘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거였을까요?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선배는 사뭇 다른 느낌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재단에서 일을 할 때와는 다른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나풀거리는 치마를 입고 제게 환한 치아를 드러내며 웃는 선배.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려와서 처음엔 힘들었지. 그래도 공부 머리가 있었던 터라 그 덕 좀 봤었어. 또한 훈장 같은데 대학 졸업장도. 선배는 이혼을 당하고 정처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곳으로 내려왔다 했고 처음엔 닥치는 대로 한 식당에 들어가 일을 좀 시켜주면 안 되냐고 물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지. 설거지를 하는데 그 집에 고등학생 아들이 한 명 있었거든. 매일 사장님이 공부를 못해서 큰일이다. 좋은 과외를 시켜주고 싶은데 여긴 일명 명문대 사람들을 구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해보겠다고 했지. 어느 정도 성적이 오르긴 했지만 기본이 없는 그 녀석은 한계가 있었어. 그런데 그 녀석에서 다른 녀석들까지 나도 몰랐었는데 내가 제법 공부 가르치는 재주가 있었더라고. 그래서 지금 공부방을 하고 있어. 이 연고도 없는 곳에 뿌리를 내린 거지. 웃기지? 배시시 웃으며 내게 맥주 한 잔을 따르는 선배.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문제 될 것 없어. 선배를 만난 일 그리고 제 파혼 경험 사이에는 한 남자와의 일화가 있습니다. 중간에 끼어져 있는 이야기인데 그럼 먼저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파혼을 하고 선배가 재단에서 나가고 마음이 한동안 뒤숭숭했었습니다. 당연히 남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었고 내 인생에서 남자는 당연히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픈 이별의 경험은 새로운 사랑으로 치료를 한다 했나요? 어리석게도 저는 한 남자와 교제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남자는 저희 재단과 연계되어 함께 활동을 하는 한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일을 했었던 사람이라 얼굴은 익히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에게 전화 한 통이 오게 됩니다. 당시 저희 재단과 공동으로
뭔가 작업을 하는 상태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남잔 저희 재단에서도 유명 인사이긴 했어요. 호감형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그렇게 청렴결백하다고. 젊은 사람인데 자기 이득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많아져야지만 비영리 단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문 여성들의 마음에 진동을 주었던 그 남자가 딱 저를 찝어서 전화를 해온 겁니다. 그리고 남자는 저와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고 싶었다며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하더라고요. 만날란 남자는 제게 그랬습니다. 미용씨 파혼 이야기 들었어요.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쉬쉬거리며 다들 수군대는 법이니까요. 저는 대놓고 미영씨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파혼 잘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대처를 하셨어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애써 참았던 눈물이 말이죠. 내 파혼, 그리고 선배의 갑작스런 퇴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매우 좋아했고 자부심까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당시 저는 퇴사를 고민할 정도로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가 잘했다고 아주 훌륭하게 대처한 거라고 하면서 제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데 그 위로에 제 울음 버튼이 터져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남자와 저는 가끔 만나서 식사를 했고 도서관 데이트를 했고 가끔 날이 좋으면 외곽으로 나가 바람을 쐬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네,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죠. 남자는 매우 매너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손 한번 잡는 데에도 매우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었죠. 그리고 아주 천천히 모든 걸 진행을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3년 정도를 연애를 합니다.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아마도 제게 한 번의 파혼이라는 흠이 있다 보니 내 주제에 결혼을 거론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남자와 저 사이에서 감정이 깊어질수록 저는 남자에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혼을 원하는 거라면 이 연애는 언제든지 중단을 해도 좋다고. 남자는 그저 웃을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자는 제게 미리 언질도 하지 않은 채 저를 자신의 집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식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말을 하죠. 당황한 저를 보면서 자신을 제발 받아달라고, 당신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참 모자라다고 결혼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 집안 식구들은 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었냐고, 그건 저의 잘못이 아니라고, 사기를 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거라는 말까지 하며 자기들의 식구가 되어달라 하더군요. 망설였고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이 정도 남자라면 그래도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그 남자를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말이죠.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선배 이야기를 좀 다시 하자면 선배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해도 조건 없는 사랑은 없더라. 분명 추문이라는 것 알지만 내가 회사를 관두고 나니까 그 사람이 내게 대놓고 원하더라고. 친정에 가서 생활비를 받아오라고. 내가 지금 못 버는 만큼 친정에서라도 지원을 하게끔 해야 하지 않겠냐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잘하라고 하더라. 이혼 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동안 일한다고 시어머니에게 잘 못했으니 이제는 백수 되었으니 시어머니에게 잘 하라고. 내가 자기하고 이혼을 안 하는 건 다 자신의 어머니 덕이라고 하면서 말이야. 거절했더니 나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게 되더라고. 추문이 있었던 일?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나는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으니까. 인생이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그거 알아? 차라리 파혼이 나아. 이혼은 아무리 그래도 이혼은 참 많이 아프고 쓸쓸한 거거든. 그러니 너 당당해도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고개 숙일 필요도 없고 애써 네 상처를 감출 필요도 없다라는 거지. 3년을 연애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떳떳하게 나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남자는 저와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이어나가면서 이상한 소리를 해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심해? 아니잖아. 당신 파혼했던 이유보단 별거 아니잖아. 안 그래? 우리 집은 적어도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 라고 말이죠. 남자는 결혼을 하면 자기가 아무리 비영리 단체 대표라고 해도 가진 것 없다면서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신혼생활 하기를 바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과 연계되어 있는 일 말고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힘을 써 달라고까지 했었고요. 그건 남자 말고도 남자의 어머니 또한 제게 거론을 했었더랬죠. 아들이 너를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는 아들을 전적으로 믿거든. 네가 아무리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여자라며? 그런 이상한 일을 겪었는데도 잘리지 않은 거 보면 네 능력이 좋긴 좋은가 보다. 우리 아들이 잘 되면 결국엔 너한테도 좋은 일이고 애가 항상 뜬구름을 잡아서 그러는데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면 네가 좀 앞장서서 주선을 하고 그래라. 결국엔 다 좋은 거잖니?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 하는 일은 수익이 나면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 비영리가 아니라 영리 단체를 만들어야겠죠. 지금 어머니, 제게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선을 넘으시는 거라고요. 자신의 어머니의 말을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발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남자는 저를 비난했고 그냥 조금만 뒷바라지를 해주라는 건데 꼭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해야 하는 거냐 하더군요. 그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실체를. 비영리 단체인데 그 사람은 운영 방식에는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오해를 했겠거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재단과 계속해서 연결을 짓는 남자의 행동을 보면서 좀 더 예의주시하며 그의 단체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저를 믿어도 너무 믿었던 남자는 중요 서류들을 아무렇지 않게 놔두었었고 가장 중요한 세무자료 또한 마치 보라는 듯이 그렇게 널어 놓더라고요. 쎄한 기분이 들었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감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가 마침표를 찍는 말을 하게 되죠.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자기는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잖아.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하는 건데 우리 사촌 동생이 지금 서울로 올라왔어. 그런데 요즘 집값이 장난 아닌 거 알지? 집 구할 때까지만 자기네 집에서 좀 생활할 수 없을까? 내 일을 도와주려고 올라온 녀석인데 집이 쉽게 구해지질 않네. 부탁 좀 할게. 그런데 문제는 그 사촌 동생은 남자라는 점이었습니다. 제 집을 내어주라는 말인데 그럼 저와 함께 생활을 하라는 말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자기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남자와 생활을 할 순 없지. 우리 집으로 가기엔 알잖아. 우리 집 방이 없어. 방이. 그렇다고 남자 둘이서 한 방을 쓰는 것도 무리고 내가 돈을 좀 버는 사람이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 자기야, 자기가 힘을 좀 써줘야 하는 거고 그리고 내 일을 도와주러 온 동생이니까 모른 체 할 순 없잖아. 자기 집 좀 내어주라. 알았지? 그 말을 하는데 나는 또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이 사람도 나의 전 파혼자 가족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말이죠. 선비의 말이 떠올랐고 그러면서 동시에 제 콩깍지가 사르르 벗겨지더라고요. 너 지금 나한테 사기치는 거니? 어? 사기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럼 남자가 같이 있겠다라는 말이야? 자기 너무 쿨한 거 아니야? 내가 왜 네 사촌 동생한테 집을 내어줘야 하는데? 그리고 너 자꾸 네 일을 도와라. 돈을 벌게끔 어떻게든 해줘라. 라고 말을 하는데 너 제대로 된 비영리 단체 아니잖아. 안 그래?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떳떳한 사람이야. 사람 오해하고 있네.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는 이미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렸고, 그리고 나는 자기 부모님께도 인사드렸어.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파혼하는 그런 망신을 당신 부모님께 안겨드리고 싶어? 그런 거 아니잖아. 그리고 당신 나 좋아하잖아. 그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집 내어주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파르르. 저는 뻔뻔하게 말을 하는 남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 진짜 욕 나오네. 아, 씨파. 파혼이 대수야? 한 번 파혼한 사람이 두 번은 못하겠니?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하느니 내가 100번 파혼도 할 수 있어. 3년을 어떻게 감춘 거야? 네 본색을? 그런데 너 못 감춘 거 있어. 비영리? 같은 소리 하네. 나는 파혼, 너는 파산. 그렇게 한번 들어가 보자. 저는 아는 지인 기자에게 남자 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당시 비영리 단체 실체를 취재하던 그 기자는 심층 취재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 말처럼 저는 파혼을 했고, 남자는 파산을 했습니다. 아직도 남자의 변명이 유튜브 짤로 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아들은 아무 잘못 없다 라는 그의 어머니 인터뷰 또한 짤로 돌고 있습니다. 처음 파혼은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일로, 두 번째 파혼은 내 직업을 발판 삼아 사기를 치렀던 일로. 선배의 말이 맞습니다. 차라리 파혼이 낫죠. 만일 결혼하고 저 속내를 알았다면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았어야 하는 건데, 참 결혼이란 건, 그리고 진실된 사랑을 만난다는 건 어려운 일인 듯 하네요. 그리고 선배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파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말. 제 스스로 갇혀서 저를 옥죄어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그 녀석 망가뜨렸으니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